은지의 이주기, 영희는 국화를 들고 딸의 무덤을 찾았다. 그런데 무덤 앞에 12살 소녀가 앉아 울고 있었다. 아가야, 왜 울고 있니? 영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소녀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다. 여긴 우리 엄마 무덤이에요. 영희는 귀를 의심했다. 이 무덤은 분명 은지의 것인데 소녀가 꺼낸 사진 속에는 은지와 똑같이 생긴 여성이 있었다. 우리 엄마예요. 엄마 이름은 박은지예요. 영희의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다. 그럼 너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할인이에요. 김할인. 엄마가 2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영희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같은 이름, 같은 시기, 같은 사고. 할인아, 혹시 내 아빠 이름이 뭐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오늘도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가슴 저린 사연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드라마 제작에도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매일 신선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가을바람이 살랑거리는 오후, 작은 읍내의 영희 약국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68세의 박영희는 카운터 너머로 텅 빈 약국 안을 바라보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시간이 흘러갔지만 오늘도 손님의 발길은 뜸했습니다. 영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약국 벽면에 걸린 액자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26살의 은지가 약학대학 졸업식에서 학사모를 하늘 높이 던지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검은 리본으로 둘러싸인 영정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같은 얼굴이지만 하나는 희망으로 가득했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침묵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은지야. 영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거기선 아프지 않지? 40년 넘게 이 작은 읍내에서 약국을 지켜온 영희에게는 셀 수 없이 많은 추억이 스며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28살의 나이에 홀어머니가 되어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약국 문을 열어두며 마을 사람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는 것이 영희의 일상이었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어도 참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다면 은지만큼은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은지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약국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책상에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연필을 깨물며 수학 문제를 풀던 모습, 영어 단어를 외우느라 중얼거리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엄마, 나도 커서 약사가 될래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은지가 했던 말이 아직도 영희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영희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던지 그날 밤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난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딸의 꿈을 이뤄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은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영희는 딸의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약국 일이 끝나면 새벽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반찬 가게에서 김치를 썰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거칠어지고 어깨가 결리도록 아파도 은지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은지만 열심히 공부해라. 영희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은지는 전교에서 손꼽히는 우등생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서울의 명문대학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희는 기쁜 마음과 동시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서울대학의 등록금은 이 작은 약국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희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약국이 문을 닫은 후에는 동네 어르신들의 집을 찾아가 건강 상담을 해드리며 추가 수입을 올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엄마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밤 은지가 영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딸의 미안해하는 눈빛을 본 영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슨 소리냐? 엄마는 은지가 공부 잘하는 게 제일 기뻐. 걱정하지 말고 내 할 일만 해라. 드디어 대학 합격 통지서가 도착한 날, 은지는 영희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약사가 되면 이 약국을 물려받을 수 있죠? 그때는 엄마가 편히 쉬셔도 돼요. 영희는 그날 처음으로 딸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40년간 지켜온 이 약국을 딸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생각에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대학 생활이 시작되면서 은지의 연락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년은 일주일에 2번씩 전화를 주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 이야기, 어려운 전공 수업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2학년이 되면서부터는 2주에 한 번, 3학년 때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은지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영희가 먼저 전화를 걸면 은지는 항상 바쁘다고 했습니다. 엄마, 취업 준비로 너무 바빠요. 스터디도 해야 하고 인턴십도 준비해야 하고. 은지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무언가 지쳐 보이고 때로는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서울 생활이 힘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졸업 후 은지는 서울의 한 제약회사에 취직했다고 연락했습니다. 엄마, 이제 취업도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월급도 괜찮고 회사 사람들도 좋아요. 조금만 더 정착하면 고향에 내려가서 인사드릴게요. 하지만 그 약속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명절에도, 어머니 날에도, 생일에도 은지는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섭섭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딸이 바쁘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매달 용돈을 보내며 딸의 건강을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은지는 엄마 괜찮아요. 이제 제가 엄마를 도와드려야죠. 라고 말했지만 정작 집에는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2년 전 10월의 어느 쌀쌀한 아침,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은지 씨의 보호자이신가요? 어제 저녁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전화를 받는 순간 영희의 손에서 수화기가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영희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과 착각한 것은 아닐까, 은지가 단순히 다쳐서 병원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안실에서 딸의 시신을 확인하는 순간 영희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딸이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영희는 많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은지의 대학 친구라고 찾아온 사람은 단 2명뿐이었고 직장 동료들도 은지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치 은지가 서울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은지가 살던 원룸도 이미 정리되어 있었고 개인 물건들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딸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영희는 은지의 시신을 고향으로 모셔와 읍내 뒷산 공동묘지에 안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약국에서 딸의 사진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영희는 매일 아침 약국에 출근하면서 은지의 사진에 인사를 했습니다. 은지야, 엄마 또 일하러 왔다. 오늘도 잘 지내고 있지? 대답 없는 사진 속 딸에게 하루의 안부를 전하는 것이 영희의 소중한 일과였습니다. 오후가 되면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딸과 함께했던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났지만 그마저도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 약국 문을 열고 장태수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이 마을에 이사 온 지 3년 정도 된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영희 씨, 소화제 좀 주세요.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속이 쓰려요. 또 술 드셨나 보네요. 몸 관리 좀 하세요. 영희는 익숙한 톤으로 말하며 소화제를 건넸습니다. 태수는 이런저런 약을 사러 자주 왔습니다.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생활에 필요한 약들을 주로 구입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 일이 복잡해서요. 태수는 약값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영희 씨는 혼자 계시니 심심하지 않으세요? 딸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영희는 쓸쓸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태수가 나간 후 영희는 다시 혼자만의 시간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면서 약국 안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영희는 은지의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지야, 엄마는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언제든 보고 싶으면 여기로 와. 저녁이 되어 약국 문을 닫으며 영희는 내일도 이 자리에서 딸을 그리워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영희에게는 딸과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영희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은지야, 거기서 편히 쉬어라. 엄마는 괜찮다. 은지의 이주기가 다가왔습니다.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약국 문을 닫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딸이 생전에 좋아했던 국화를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꽃집 아주머니는 영희의 마음을 헤아리듯 가장 싱싱한 국화를 골라주었습니다. 이번에도 은지 보러 가시는 거죠? 참 예쁜 딸이었는데. 꽃집 아주머니의 말에 영희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 영희는 국화 한 다발과 은지가 좋아했던 밤양갱을 들고 뒷산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10월의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쳤지만 영희의 마음은 딸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따뜻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찾아오는 이 시간이 영희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묘지 입구에서부터 은지의 무덤까지는 좁은 오솔길을 따라 5분 정도 걸어야 했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걸으며 딸에게 할 말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요즘 약국에 일어난 일들, 마을 소식들, 그리고 여전히 딸을 그리워한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은지의 무덤이 보이는 언덕에 다다랐을 때 영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무덤 앞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소녀가 무덤 앞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단정한 교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하얀 국화 몇 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혹시 잘못된 무덤에 온 건 아닐까 싶어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분명히 은지의 무덤이 맞았습니다. 박은지 지묘라고 새겨진 비석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저 아이는 누구일까요? 왜 은지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걸까요? 영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가야, 왜 울고 있니? 영희의 목소리에 소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또렷하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소녀는 영희를 보더니 당황한 듯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 왔나요? 소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그런데 여기가 왜? 영희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소녀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여긴 우리 엄마 무덤이에요. 영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무덤은 분명히 딸 은지의 것이었습니다. 2년 전 직접 장례를 치르고 이곳에 안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 엄마 무덤이라고 한다니 대체 무슨 일일까요? 아가야, 혹시 잘못 본 게 아닐까? 여기는 영희가 말하려던 순간 소녀가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영희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은지와 똑같이 생긴 젊은 여성이 이 소녀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니?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엄마예요. 엄마 이름은 박은지예요. 소녀의 대답에 영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박은지라는 이름 그리고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이 딸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럼 너는? 영희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할인이에요. 김할인. 소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2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영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딸 은지도 2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엄마도 같은 이름에, 같은 시기에, 같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많은 것이 일치했습니다. 할인아, 혹시 내 엄마가 어디서 살았는지 기억나니? 영희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서울이요. 엄마는 제약회사에서 일했어요. 할인의 대답에 영희는 더욱 놀랐습니다. 은지도 서울의 제약회사에서 일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럼 내 아빠는? 아빠는 저를 버렸어요. 할인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아빠는 저를 고아원에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육원에서 살아요. 영희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고아가 되어 혼자 살고 있다니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만약 은지에게 이런 딸이 있었다면 왜 영희에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할인아, 혹시 내 엄마가 할머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니? 네. 엄마가 가끔 시골에 할머니가 계신다고 했어요. 약국을 하신다고. 그런데 아빠가 절대 연락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할인의 말에 영희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가 바로 자신의 딸 은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그럼 내 아빠 이름은 뭐니? 장태수예요. 할인의 대답을 들은 순간 영희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태수는 자신의 약국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바로 어제도 소화제를 사러 왔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자신이 그동안 알고 지낸 장태수가 은지의 남편이었다는 말일까요? 그렇다면 은지가 왜 그 사실을 숨겼을까요? 그리고 왜 할인을 고아원에 보냈을까요? 할인아, 내가 엄마 무덤을 어떻게 찾았니?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보육원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엄마 기일이니까 가서 인사드리라고. 할인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혹시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영희는 할인을 끌어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손녀라면, 그리고 은지의 딸이라면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니야, 할인아. 내가 여기 있는 게 맞아.
영희는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있잖아. 할인이 영희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요? 응, 나는 은지 엄마야. 영희가 말하자 할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엄마가 말씀하신 그 할머니가 맞으세요? 그런 것 같구나. 영희는 할인을 더욱 꼭 안았습니다. 2년 만에 딸의 흔적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딸보다 더 소중한 손녀를 만난 것입니다. 하지만 영희의 마음 한편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장태수가 정말 은지의 남편이었다면 왜 그는 할인을 버렸을까요? 그리고 왜 영희 앞에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을까요? 할인아, 이제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래? 영희가 물어보자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물론이지. 넌 내 손녀니까. 영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영희는 할인과 함께 은지의 무덤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인은 영희에게 엄마와의 추억들을 들려주었고 영희는 어린 시절 은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사람을 사랑했고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밝혀내야 할 진실이 많다는 것을. 장태수와 은지의 관계, 은지의 죽음에 숨겨진 비밀, 그리고 할인이 왜 버려져야 했는지에 대한 진실을 말입니다. 할인과 함께 무덤에서 돌아온 영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들이 맴돌았습니다. 정말 할인이 자신의 손녀일까요? 그리고 장태수가 은지의 남편이었다면 왜 그동안 모른 척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약국 문을 열었습니다. 할인은 보육원으로 돌아갔지만 주말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희는 그동안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영희는 은지가 대학 시절 썼던 일기장을 찾아보았습니다. 2년 전 장례를 치른 후 은지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고이 간직해 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 속에서 대학 시절 일기장을 찾아낸 영희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3학년 1학기. 오늘 동아리에서 만난 태수 오빠가 계속 관심을 보인다. 나이도 많고 직장도 다니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든다. 은지의 일기 내용을 읽으며 영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장태수라는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일기를 계속 읽어보니 은지와 태수의 만남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은지도 태수를 좋아했던 것 같았습니다. 태수 오빠가 좋은 식당에 데려가 주었다. 엄마한테는 말 못하겠지만 정말 행복했다. 이런 내용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기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태수 오빠가 자꾸 돈 이야기를 한다. 우리 집 약국이 얼마나 수입이 되는지, 엄마가 얼마나 모았는지 계속 묻는다. 오늘도 또 엄마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다. 왜 그렇게 엄마를 만나려고 할까? 영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일기를 통해 보니 태수는 처음부터 영희와 약국을 노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4학년 때의 일기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임신한 것 같다. 태수 오빠에게 말했더니 결혼하자고 한다. 하지만 왜 이렇게 불안할까? 엄마한테는 아직 말할 수 없다. 태수 오빠가 결혼 후에는 엄마 약국을 물려받아서 함께 운영하자고 한다. 하지만 나는 엄마와 함께 약국을 하고 싶었는데 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지가 임신했다는 것, 그리고 태수가 약국을 노렸다는 것이 일기에 생생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할인이 은지의 딸이 맞는 것입니다. 영희는 급히 서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지가 다녔던 대학교 동창의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찾아낸 것입니다.
혹시 박은지를 아시나요? 같은 과였는데 몇 번의 전화 끝에 은지와 친했던 동기 하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 은지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왜? 동기의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은지가 결혼한 걸 아세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상대방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모르셨나요? 은지는 4학년 때 장태수라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너무 급작스럽게 결혼해서 다들 놀랐죠. 그럼 아이도 있었나요? 네,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할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은지가 결혼 후에는 연락을 거의 안 했어요. 가끔 만나도 뭔가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았고, 영희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할인이 자신의 손녀였고, 은지가 장태수와 결혼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은지는 자신에게 결혼 사실을 숨겼을까요? 영희는 다시 은지의 일기를 뒤져보았습니다. 졸업 후의 일기에는 더욱 어둡고 절망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 후 태수의 본성이 드러났다. 술을 마시면 폭력을 휘두르고 내 월급을 모두 가져간다. 할인이가 너무 불쌍하다. 태수가 엄마한테 돈을 빌리자고 계속 말한다. 엄마께 피해를 드릴 수 없어서 거절했더니 더욱 화를 낸다. 할인이를 데리고 도망치고 싶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 엄마께 이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영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그토록 힘들어했는데 자신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은지가 연락을 뜸하게 한 이유도, 집에 오지 않은 이유도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기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태수가 보험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제 태수 친구와 전화하는 걸 엿들었는데 나에게 거액의 보험을 들었다고 했다. 정말 무서워졌다. 할인이만큼은 안전한 곳에 숨겨야겠다. 엄마께는 절대 알려드릴 수 없지만 언젠가는 할인이가 엄마를 찾을 수 있도록 단서를 남겨놓겠다. 영희는 일기장을 덮고 오열했습니다. 딸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혼자 고민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때 약국 문이 열리며 장태수가 들어왔습니다. 영희 씨, 안녕하세요. 두통약 좀 주세요. 영희는 태수를 바라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요. 일이 복잡하고. 태수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희는 태수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보통 체격, 특별할 것 없는 외모였지만 이제는 그의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은지를 괴롭히고 할인을 버린 것일까요? 태수 씨, 혹시 가족이 있으세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태수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혼자 사시는 것 같아서요. 네, 혼자 삽니다. 태수는 짧게 대답하며 약값을 건넸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태수가 나가려는 순간 영희가 다시 불렀습니다. 태수 씨, 혹시 박은지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태수의 몸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며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이름을? 제 딸 이름이거든요.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영희는 태수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태수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아, 그렇군요. 안타깝네요. 혹시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제 딸이 장태수라는 사람과 결혼했었어요.
성함이 같아서. 영희의 말에 태수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네요. 흔한 이름이니까. 태수는 서둘러 약국을 나갔습니다. 영희는 태수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그가 은지의 남편이 맞습니다. 그리고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녁에 영희는 보육원에 전화를 걸어 할인과 통화했습니다. 할인아, 할머니야. 잘 지내고 있니? 네, 할머니. 친구들에게 할머니를 만났다고 자랑했어요. 할인의 밝은 목소리에 영희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인아, 혹시 아빠가 요즘에도 연락을 하니? 아니요.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저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할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친딸을 그렇게 버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은지에게는 어떤 일을 저질렀을까요? 할인아, 곧 할머니가 너를 데리러 갈게. 우리 함께 살자. 정말요? 할머니와 함께 살 수 있어요? 할인의 목소리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물론이지. 넌 할머니의 소중한 손녀니까. 영희는 전화를 끊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태수와 직접 대면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은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할인을 버렸는지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영희는 밤새 은지의 일기를 다시 읽으며 더 많은 단서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중요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태수가 엄마 약국 통장을 노리고 있다. 결혼할 때 엄마 재산을 알아보려고 했던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영희가 놓쳤던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할인이를 꼭 엄마께 보내달라고 김 간호사에게 부탁했다. 김 간호사라는 이름을 본 영희는 급히 서울 병원들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병원에서 드디어 김수진이라는 간호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박은지를 아시나요? 영희가 물어보자 김 간호사는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은지 씨요? 어머니께서 왜? 혹시 은지 씨 어머님이신가요? 김 간호사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은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김 간호사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은지 씨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남편분이 술을 드시고 폭력을 휘둘렀거든요. 은지 씨가 병원에 몇 번 오셨는데 그때마다 멍투성이었어요. 영희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럼 할인이는? 할인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엄마를 너무 사랑했죠. 은지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할인이를 시골 할머니께 보내달라고. 그런데 장태수가 할인이를 고아원에 보내버렸어요. 왜 그때 저에게 연락하지 않으셨나요? 은지 씨가 절대 어머님께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님이 걱정하실까 봐서요. 그리고 장태수가 무서운 사람이라서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영희는 전화를 끊고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딸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태수는 할인까지 버리고 혼자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영희는 할인을 보육원에서 데려왔습니다. 할인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영희를 따라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저와 함께 살아주시는 거예요? 물론이지, 할인아. 이제부터 할머니가 너를 지켜줄게. 영희는 할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약국으로 돌아온 할인은 신기한 듯 이곳저곳을 둘러봤습니다. 와, 여기서 엄마가 어렸을 때 살았구나. 할인이 은지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맞아. 내 엄마가 바로 저 자리에서 숙제도 하고
약 만드는 것도 도와주었단다. 마을 사람들은 영희가 갑자기 어린 아이와 함께 지내는 것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영희 씨가 저 아이를 어디서 데려온 거야? 혹시 고아원에서 입양한 건가? 며칠 후 영희는 마을 회관에서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은지의 딸, 제 손녀 할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은지가 결혼했었나요? 그럼 사위는 어디 있어요? 영희는 목이 메었습니다. 사위는 은지가 돌아가신 후 할인이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려온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동정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버릴 수 있어? 영희 씨, 정말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정말 은지 딸이 맞나? 갑자기 나타난 게 수상해. 특히 이장인 김 씨는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영희 씨, 요즘 사기꾼들이 많다던데 정말 확실한 거요? 혹시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닐까요? 영희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김 이장님, 할인이는 분명히 제 손녀입니다. 은지가 남긴 일기에도 다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의심의 시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장태수와 친한 사람들은 영희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한편 할인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을 초등학교로 전학을 와서 새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았습니다. 할인이는 버려진 아이래. 아빠가 도망갔대. 할인은 이런 말들에 상처받았지만 영희 앞에서는 밝게 웃으려고 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가 있으니까 무섭지 않아요. 영희는 할인의 강한 모습을 보며 안쓰러웠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편견과 싸워야 할까요? 어느 날 저녁 할인이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무서운 아저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키가 크고 얼굴이 무서운 아저씨요. 선생님께 제가 어느 반인지 물어봤대요. 그런데 선생님이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영희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장태수가 할인을 찾으러 온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위험한 사람일까요? 할인아, 그 아저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말해볼래? 나이가 많아 보였고 눈이 무서웠어요. 그리고 담배 냄새가 났어요. 할인의 설명을 들은 영희는 장태수가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장태수가 할인을 찾으러 다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할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영희는 학교에 찾아가서 담임 선생님과 상담했습니다. 선생님, 할인이에게 접근하는 낯선 사람이 있으면 절대 만나게 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영희는 사정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인이를 잘 보호하겠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걱정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여전히 따가웠고 특히 장태수와 친한 사람들은 계속 의심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영희 씨가 외로워서 아이를 하나 데려온 게 아닐까? 나이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아. 이런 말들을 들은 할인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여기 있으면 할머니만 힘드시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할인아. 너는 할머니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영희는 할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일부 마을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영희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손녀라고 하면서 마을을 시끄럽게 만든다. 심지어 김 이장은 마을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영희 씨가 데려온 아이가 정말 은지 딸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혹시 사기일 수도 있잖아. 영희는 분노했습니다. 김 이장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할인이는 분명히 제 손녀예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세요. 영희는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할인이가 자신의 손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DNA 검사를 하자니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할인이 학교에서 돌아와 무서워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 아저씨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저에게 직접 말을 걸었어요. 뭐라고 했니? 아빠라고 하면서 자기와 함께 가자고 했어요.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영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장태수가 직접 할인을 데려가려고 하다니 이것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장태수와 직접 대면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할인이 장태수에게 접근당했다는 소식에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는 할인을 이웃집에 맡기고 장태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 그곳에서 장태수는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장태수가 나왔습니다. 영희를 본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영희 씨,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들어가서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희의 단호한 목소리에 태수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영희는 태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수 씨, 이제 그만 솔직해지세요. 당신이 우리 은지 남편 맞죠? 태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할인이가 무덤에서 울고 있을 때부터요. 그런데 왜 그동안 모른 척 했어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말하기 어려웠어요. 은지와 저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려웠다고요? 내 딸을 괴롭히고 손녀를 버려놓고는 어려웠다는 말로 끝내려고 해요? 영희는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태수는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저는 은지를 괴롭힌 적이 없어요. 그럼 은지 몸에 있던 멍들은 뭐예요? 병원 간호사가 다 봤다고 하던데요. 영희의 추궁에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은지가 먼저 저를 때려서. 태수가 중얼거리자 영희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지금 내 딸을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은지가 언제 당신을 때렸다고 그래요? 태수는 급히 해명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도 힘들었어요. 은지가 자꾸 어머님께 연락하려고 해서. 연락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친정 어머니한테 연락 못하게 하는 남편이 어디 있어요? 어머님이 걱정하실까 봐서요. 저희 사정이 좋지 않았거든요. 태수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영희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영희는 태수 집 거실을 둘러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벽면에 걸린 액자들이 모두 새 것 같았고 가구들도 비교적 최근에 산 것처럼 보였습니다. 태수 씨, 이 집 언제 샀어요? 2년 전쯤에요. 왜요? 2년 전이면 은지가 죽은 직후네요. 영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태수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우연이에요. 마침 좋은 집이 나와서. 어떻게 집을 살 돈이 있었어요? 은지가 힘들어했다던데
형편이 어려웠다면서요? 태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그의 반응을 보며 더욱 의심을 굳혔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태수 씨, 솔직히 말해요. 은지에게 보험을 들었죠? 영희가 직격탄을 날리자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보통 부부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들었어요? 그냥 조금. 태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영희는 태수의 거짓말을 알아챘습니다. 조금이 아니죠? 은지 일기에 다 나와 있어요. 거액의 보험금을 노렸다고. 태수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일기요? 은지가 일기를 썼나요? 네, 다 적어놨어요. 당신이 어떻게 은지를 괴롭혔는지, 어떻게 보험금을 노렸는지 말이에요. 태수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영희 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은지 사고는 정말 우연이었어요. 저도 충격이었다고요. 우연이라고요? 그럼 왜 할인이를 버렸어요? 저 혼자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태수의 변명에 영희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면서 집은 어떻게 샀어요? 보험금으로 샀죠? 태수는 더 이상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영희는 태수 집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어디선가 나는 타는 냄새였습니다. 뭘 태우고 있어요? 영희가 물어보자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쓰레기를 태웠어요. 영희는 뒷마당으로 나가봤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완전히 타지 않은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보험회사 서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희가 서류를 들고 오자 태수는 완전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건 옛날 서류예요. 옛날 서류를 왜 태워요? 그것도 밤에? 영희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곳에는 은지의 이름과 거액의 보험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5억 원이네요. 은지에게 5억 원짜리 보험을 들었구나. 영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영희 씨, 제가 설명드릴게요. 설명은 됐어요. 이제 알겠어요. 영희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딸을 죽인 거네요. 아니에요. 정말 사고였어요. 태수는 급히 소리쳤습니다. 사고라면서 왜 증거를 없애려고 해요? 왜 서류를 태워요? 태수는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영희는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태수 집 현관에 있는 신발장 위에 놓인 사진 액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은지와 할인, 그리고 태수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럼 당신도 할인이가 딸이라는 걸 알고 있었네요? 네. 하지만 제가 키울 수 없어서. 키울 수 없다고 고아원에 버려요? 자식을?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태수가 말했습니다. 영희 씨, 사실 저도 피해자예요. 은지가 바람을 피웠어요.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태수의 말에 영희는 분노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은지가 언제 바람을 폈다고 그래요? 정말이에요. 그 남자와 자주 만났어요. 그래서 저도 의심이. 영희는 태수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은지의 일기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태수를 무서워하고 피하려고 했던 내용만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거짓말만 해왔으니까 이것도 거짓말이겠죠. 영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급해져서 소리쳤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해요? 보험금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죠.
5억 원이면 충분히 거짓말할 만하죠. 태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영희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습니다. 태수 씨, 내일 경찰서에 가서 모든 걸 신고할 거예요. 은지 사건을 다시 조사해 달라고 할 거예요. 태수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영애 씨, 그러지 마세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끝난 일이 아니에요. 내 딸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어떻게 끝난 일이에요? 영희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확신했습니다. 장태수가 분명히 은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것을, 이제 할인을 지키고 은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영희가 태수의 집에서 돌아온 다음 날 새벽 약국 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할인이었습니다. 아이는 온몸을 덜덜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왜 이렇게 일찍 나와 있니? 추운데. 영희는 급히 할인을 안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운 꿈을 꿨어요. 그 아저씨가, 아빠가 저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할인은 영희의 품에서 계속 떨었습니다. 괜찮아, 할인아. 할머니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영희는 할인을 달래며 약국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약국 문을 열자마자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약국 안이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서랍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들어와서 뒤져놓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왜 이렇게 됐어요? 할인도 놀라며 물었습니다. 영희는 빠르게 둘러보며 무엇을 찾았는지 확인했습니다. 은지의 일기장이 있던 서랍이 비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이 없어졌구나. 영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 아저씨, 며칠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뭐라고? 영희는 깜짝 놀라며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없을 때였어요. 그 아저씨가 와서 저에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거짓말쟁이라고, 저는 원래 고아원에 있어야 한다고. 할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태수가 할인에게까지 그런 말을 했다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또 뭐라고 했니? 그리고 엄마가 나쁜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할머니를 속이려고 저를 이용한다고. 할인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할인아, 그 말은 모두 거짓말이야. 내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었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는 저를 정말 사랑했거든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왜 무서워했니? 그 아저씨가 할머니한테 해를 끼칠 거라고 했어요. 만약 제가 계속 여기 있으면 할머니가 위험해진다고. 할인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영희는 할인을 더욱 꼭 안았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괜찮아. 그날 오후 영희는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증거인 은지의 일기장이 없어진 상황에서 경찰이 믿어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영희는 담당 형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2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제 딸 사건을 다시 조사해 주세요. 어떤 새로운 증거가 있으신가요? 형사가 물어보자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그 일기장이 있었는데 도난당했어요. 그리고 보험금 서류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재수사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이거든요. 영희는 실망했습니다. 형사의 말대로 확실한 증거 없이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할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태수의 죄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때 할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제가 숨긴 게 있어요. 뭘 숨겼니?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준 게 있어요. 할인은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가 비밀 영상을 넣어뒀다고 했어요. 만약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보라고 했어요. 영희는 급히 컴퓨터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은지가 나타났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고 얼굴에 멍이 든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화면 속 은지가 말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태수가, 제 남편이 저를 괴롭혀요. 술을 마시면 때리고 돈을 빼앗아가요. 그리고 엄마 약국을 넘보고 있어요. 은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태수가 저에게 거액의 보험을 들었어요. 5억 원짜리요. 그리고 최근에 자꾸 저를 차로 태우려고 해요. 무서워서 거절하고 있지만 영희는 가슴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할인이만큼은 안전한 곳에 숨겨야 해요. 김 간호사한테 부탁했어요.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할인이를 엄마께 보내달라고. 은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할인이도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태수를 조심하세요. 그는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영상이 끝나자 영희와 할인은 둘 다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했구나. 할인이 슬프게 말했습니다. 할인아, 이제 우리에게 증거가 생겼어. 이 영상으로 태수의 죄를 밝혀낼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영희는 다시 한번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찾았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녹화한 영상이 있어요. 형사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에 오세요.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희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은지의 억울함을 풀어줄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늦게 영희 집 주변에서 수상한 소음이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누군가 집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조용히 해. 누군가 있는 것 같아. 영희는 할인을 자신의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소음은 계속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할인이 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할인아. 내일 아침에 경찰서에 가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하지만 영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이 영상의 존재를 알게 되면 더욱 위험해질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가기 전에 태수와 마지막 대면을 해야겠다고.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할인을 완전히 보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집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영희는 할인을 품에 안고 잠들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내일의 대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영희는 조용히 일어나 할인이 깨지 않게 주의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은지의 영상이 담긴 USB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가기 전에 태수와 마지막 대면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태수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집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에 태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영희 씨? 이런 새벽에. 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영희의 단호한 목소리에 태수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영희는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태수는 USB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뭔데요? 은지가 남긴 마지막 증언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은지를 괴롭혔는지, 어떻게 보험금을 노렸는지 다 들어있어요. 태수는 급히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은지가 그런 걸 남겼을 리 없어. 직접 보시겠어요? 영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은지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나와 있어요. 태수는 당황하며 방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영희 씨, 제발. 그것 좀 주세요. 저도 살아야죠. 살아야 한다고요? 내 딸은 어떻게 됐는데요? 영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지 사고는 정말 우연이었어요. 저도 충격이었다고요. 태수가 변명했지만 영희는 믿지 않았습니다. 우연이었다면 왜 그날 은지를 차에 태우려고 했어요? 은지가 무서워서 거절했다던데? 태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영희는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태수 씨, 은지가 영상에서 말했어요. 당신이 자꾸 차로 태우려고 했다고, 그래서 무서웠다고. 그건. 태수가 말을 더듬는 순간 갑자기 집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빠, 엄마 죽였잖아. 영희와 태수는 놀라서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리며 할인이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할인아, 여기 왜 왔니?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 영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혼자 위험해요. 그래서 따라왔어요. 할인은 영희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태수는 할인을 보더니 급히 말했습니다. 할인아, 아빠야. 너를 보러 온 거야. 아빠 아니에요. 할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괴롭혔어요. 맨날 때리고 무서운 말하고. 그건 오해야. 아빠가 엄마를 사랑했어. 태수가 변명하자 할인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엄마가 울면서 전화로 김이모한테 말했어요. 아빠가 무서워서 잠을 못 잔다고. 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인의 증언이 너무나 생생하고 구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할인아, 그때 몇 살이었는데 무슨. 태수가 말하려던 순간 할인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다 기억해요. 아빠가 엄마 머리채 잡고 끌고 다닌 것도, 엄마가 피 흘리며 운 것도. 할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영희는 할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인아, 무서웠지? 이제 다 끝났어. 그때 태수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제발, 저도 살려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영희는 차갑게 물어봤습니다. 은지가 바람을 폈어요. 다른 남자와. 태수의 말에 할인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할인아 말이 맞아요. 은지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영희도 태수의 거짓말을 일축했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졌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찰서에 가서 모든 걸 신고할 거예요. 은지 사건을 재수사 의뢰하고 당신이 저지른 일들을 다 밝혀낼 거예요. 태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저도 이제 끝이네요. 그때 할인이 태수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아빠, 왜 엄마를 그렇게 했어요? 엄마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태수는 할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인아, 아빠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해. 진작 미안해했으면 엄마가 안 죽었을 거예요. 할인의 말에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희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태수 씨, 이제 경찰서에 가요. 더 이상 도망치지 말고 책임지세요.
잠깐만요. 태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은지 사건의 진실을. 영희와 하리는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은지를 차에 태우려고 했던 건 맞아요. 보험금 때문에 사고를 꾸미려고 했어요. 태수의 고백에 영희는 분노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하지만 은지가 눈치채고 도망쳤어요. 그래서 제가 쫓아갔고 그 과정에서 정말로 교통사고가 났어요. 쫓아갔다고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제가 쫓아가니까 은지가 무서워서 막 뛰어다니다가 차에 치인 거예요. 할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결국 아빠가 엄마를 죽인 거네요. 태수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갑자기 집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한 것입니다. 누가 신고했죠? 태수가 당황하며 물어봤습니다. 제가 했어요. 할인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따라올 때 경찰 아저씨한테 전화했어요. 영희는 할인을 보며 놀랐습니다. 할인아, 언제? 할머니가 위험할 것 같아서. 미안해요, 할머니. 아니야, 할인아. 잘했어. 영희는 할인을 꼭 안았습니다.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태수는 이미 체념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를 체포하세요. 제가 박은지를 죽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2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영희는 할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은지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입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장태수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은지의 영상과 할인의 증언, 그리고 태수 자신의 자백으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영희는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음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영희와 할인을 의심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심 어린 미안함을 표했습니다. 영희 씨,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할인이를 의심했었네요. 김 이장이 찾아와 깊게 사과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르셨으니까요. 영희는 너그럽게 용서했습니다. 이제는 원망보다 앞으로의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인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들도 할인과 친해졌고 어른들은 할인을 자신들의 손녀처럼 아꼈습니다. 특히 할인이 학교에서 상을 받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온 마을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영희는 약국 간판을 바꿨습니다. 영희 약국이었던 간판이 영희 할인 약국으로 새롭게 달렸습니다. 할인은 그 간판을 볼 때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제 이름이 간판에 있어요. 할인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너도 이제 이 약국의 주인이니까. 영희는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인은 이제 완전히 마을에 적응했습니다. 학교에서 성적도 좋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무엇보다 예전의 무서움과 위축감이 사라지고 밝고 활발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봄날 영희와 할인은 함께 은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2년 전 처음 만났던 그 무덤 앞에서 이제는 할머니와 손녀가 되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저 할인이에요. 할인이 무덤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와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영희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할인이 잘 키우고 있어. 내가 못다한 사랑, 엄마가 대신 해줄게. 바람이 살랑 불어와 무덤 앞의 꽃들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은지가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할인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항상 우리 곁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날 오후 약국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냈습니다. 할인은 약국 한쪽에서 숙제를 하고 영희는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예전 은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할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커서 약사가 될래요. 할인이 연필을 들고 말했습니다. 정말 엄마처럼? 영희는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약국을 계속 지키고 싶어요. 할머니하고 엄마의 약국을요. 영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대에 걸친 꿈이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약국 문을 닫을 무렵 할인이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약국 문 빨리 닫고 소풍 가요. 소풍? 어디로? 뒷산 꼭대기요. 거기서 마을 전체가 보인대요. 할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영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러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을 오르는 길에 할인은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들려주었고 영희는 은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산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작은 집들, 구불구불한 길,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자리 잡은 영희 할인 약국이 보였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할인이 감탄했습니다. 그래, 이게 우리가 사는 곳이야. 이제 이곳이 할인이의 고향이고, 네, 저는 여기서 태어났다고 생각할래요. 할머니와 만난 날부터 제 인생이 진짜로 시작된 거니까요. 영희는 할인을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인아, 할머니가 약속할게. 평생 너를 지켜주고 사랑해줄게. 저도 약속해요. 할머니 곁에서 절대 떠나지 않을게요. 해가 완전히 지고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약국에서도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마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할머니, 내려가요. 우리 집이 기다리고 있어요. 할인이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집으로 가자.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는 하늘 아래 할머니와 손녀는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할인은 은지의 사진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할머니와 즐거운 하루를 보냈어요. 내일도 행복할게요. 영희도 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은지야, 내 딸 잘 키우고 있지? 우리 모두 행복해. 이제 걱정하지 마. 그날 밤 할인은 영희의 품에서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영희는 할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2년 전 딸을 잃은 그 절망적인 순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행복이었습니다. 새로운 봄이 찾아왔고 영희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봄이 피어났습니다. 잃어버린 딸 대신 찾은 손녀,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추억들. 이제 영희에게는 또 다른 희망이 생겼습니다. 약국 벽에 걸린 은지의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지켜보며 축복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할인의 학교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하나로 이어진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영희 할인 약국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셨나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꼭 반갑게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